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테더에 따른 분위기와 그 다음으로 블랙록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 보았으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6월 점도표 부분에 9명이 0.5% 이상 추이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 국내 전문가 분들이 두 번 인상은 블러핑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냥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말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동향이 되게 웃기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저세상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요즘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죠. 뭐 엔비디아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테슬라 주식이 상당히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준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은데 왜 두 번이나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냐,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 그런 심리적인 측면이 이번에 지수에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또 단일 악재가 또 하나 나와 줌으로써 좀 많이 밀리다가 다시 같이 나스닥이 너무 강력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시적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에 있는 뭐 빠르게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USDC, USDT 쪽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15분 봉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리로 왔는데 아직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을 때 디팽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USDC 쪽에 자금이 결집된 것은 어느 정도 후행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뺄 거 빼고 이쪽으로 좀 갈아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측면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긴 하는데, 셀시우스나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어차피 다 팔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쪽으로 좀 간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테더 측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덱스에서 테더 공격이 일부 또 있다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래에 따른 움직임도 요즘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브 파이낸스에서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풀인 테더 코인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디파이 쪽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이 반등 추이가 아직은 매끄럽게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싸다,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롱 비중 자체도 약간 제 생각에서는 청산 차트 기준점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좀 만족스러운 롱 청산이 아직 나오진 않았다. 한 번 더 나와야 어, 좀 괜찮게 나와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 쪽은 아직도 일시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좀 만족스러운 결과값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바이낸스 미국 법인 소송 진면 후 직원 해고했다라는 내용과 미국 당국의 제재에 달러 예금 중단과 거래량이 78%나 감소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력에 있는 수입처가
매우 약해졌었을 때 바이낸스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따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178조 원 특별 국채 발행해서 인프라 부양하겠다. 사실상 금리 인하 추이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동결이 나와줌으로써 이제 중국이 이때가 거의 끝물이다 라고 해서 시그널로 금리 인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 기반용으로는 거의 변동사항 없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이제 더더더 해서 빨리 잡겠다. 이제 미국 부분에 따른 격차도 해소하면서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가 나와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이 조금 더 통화 관점은 약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시되 여기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과연 금리를 22쪽에서도 얼마만큼 올리다가 동결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동결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럽이 동결이 어느 시점에서 넘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미국 쪽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 유럽 쪽의 관심도를 아직 많이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물가 상승률 추이도 아직 6%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다. 그리고 너무 늦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관련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있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사용할 것 같다. 현물 시장 데이터 사용할 것이다. ETF 현물인지 선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자료 나왔습니다. 현물 ETF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SEC가 미국 ETF 감독 역할을 하지만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부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에이브와 컴프 프로토콜이 큰 대출이 좀 있었다. 테더와 USDC 대출의 변동금리도 인상이 됐다고 하고 4천만 테더와 지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요즘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글로벌 계정 롱 포지션이 75% 그리고 이렇게 나와줌으로써 잠시 숏에 있는 가중치가 조금 더 줄었고 롱으로 조금 바뀌었던 게 그나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런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아직은 좀 이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셀시우스에서 알트코인 판매한다라는 대상이 좀 많습니다. 네, 요런 코인들이 된다라고 하니까 가장 큰 거 비중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국내 소식으로는 가상자산 예치 일부 자금 흐름처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하루 델리오 투자자 부분인데 순번이 연속적으로 물려져 있으니 연속적으로 터져나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BNB를 해당 커뮤니티에다가도 제가 글을 한번 작성을 했는데요. 짤막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건 BNB의 도미넌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여드리고요. 조금 더 올랐죠? 그 다음으로 이더 도미넌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도미넌스 그리고 나머지 또 USDC 도미넌스와 또 트루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다 오르긴 했는데 특정 BNB만 빠졌죠. 그러니까 BNB 쪽이 빠졌는데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쪽이나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쪽 마켓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BNB 쪽에 있는 마켓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켓 자체에 있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니까 이쪽에 해당해 이 마켓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힘이 어땠을까요? 다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니 여기서 한번 더 누르고 나머지 마켓에서 이더 마켓도 요즘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안 주니까
약세가 한번 가중이 한 번 더 나왔겠죠.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눌렀던 포인트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여기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 효과로 인해서 두 번째 마켓에 이더 비중이 좀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이더 마켓을 한 번 더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탁되어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또 선물과 이런 쪽에 있는 방향성이 또 한 번 눌러주는 효과가 나와서 지금의 알트코인 가격 추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면 뭐 단순한 게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어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이 빠졌죠. 예, 반면에 BNB를 본다라고 하면 BNB는 미친 듯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보게 되면 BNB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도미넌스 추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여기에 따른 차트 추이를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좀 덜 빠졌지만 마켓에 따른 그런 이탈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 눌렀던 포인트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의 바이낸스가 많이 약세가 보여주었다고 해도 아직도 바이낸스에 있는 거래량 추이는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져 있는데 마켓이 다 마탱이가 많이 갔습니다. 트루 USD 지금 마탱이 갔죠? BNB, BUSD 마탱이 갔죠? 그러면 지금 남아져 있는 게 비트코인 마켓하고 테더인데, 지금 테더 이슈에 살짝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이 실릴 만한 요건과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게 초보적 관점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본다고 하면 같은 코인을 여기에서 찍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찍어보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켓과 마켓 간에 있는 가격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유두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이 돼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김프 추이도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프가 어느 정도 2%대 또는 알트코인들도 다소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알트코인들의 김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높고 또 낮은 것은 낮은데, 통상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 김프 추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확인을 하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래들이나 여기에 있는 그냥 통칭해서 여기 부를 가지고 계시는 가장 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이 큰 형님께서 많이 흔들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판도에 있는 변화점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서 이게 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먹는 파이도 상당히 적으니까 좀 털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를 밀쳐내야 좀 배도 가볍게 좀 갈 수가 있겠죠. 추진력 있게. 근데 여기에 많이 태워져 있으면 잘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징어 게임처럼 밀어내서 누군가는 죽여버리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게 나쁘냐? 투자 시장은 저는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스커버리 형태와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야생이나 뭐 이런 내용들 보면 그게 꼭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 투자 세계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굶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되고 더 갈구하고 갈망하면 더더더 움직여야 되고 더 누구보다 더 빨리빨리 생각을 해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칼만 들고 있지 않지 실질적으로 돈을 그냥 인터넷 상에서 야금야금 뺏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돈을 벌었다라고 할지언정 돈을 지키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을 지키는 연습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비트코인 이런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시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깨달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놓치면서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뭐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요,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은 오래 고인물처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시즌 잘 견뎌내야 되겠죠. 코린이처럼 뭐 그냥 예, 똑같이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즌도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만큼 견뎌낼 만큼 좋은 날도 옵니다. 계속 안 좋진 않죠. 이 시장 뭐 없어지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단지 그 시기에 있는 재정비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내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작년은 뭐가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루나 사태 있었고,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사태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지사로 이런 형태에 따른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에 따른 규제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그 시점으로 재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